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전문가들은 IQ나 EQ에 따라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몸무게와 키, 손가락 길이, 눈 색깔 등 아주 다양한 것으로 사람의 지능을 알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천재일지도 모르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 함께 체크해보시고 내 안에 숨어있던 똑똑한 자아를 발견해보세요. 하지만 이 내용들이 모든 사람에게 100% 확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재미로 보시고 즐겁게 웃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적인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고 이 시간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끌벅적한 사교 모임은 오히려 그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거나 말을 거는 혼잣말을 많이 하는 경향도 보인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들에 비해서 글을 일찍 깨우친다고 합니다. 2012년 영국의 전문가들은 약 2,000쌍의 쌍둥이를 관찰했고 읽는 법을 일찍 배운 쌍둥이가 그렇지 않은 쌍둥이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물론 타고나는 지능도 있겠지만 글자를 배우고 글을 읽는 것이 아이들의 지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글자를 일찍 깨우쳤고 빠르게 읽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천재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로 태어난 경우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첫째로 태어난 사람들이 둘째나 셋째로 태어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똑똑하다고 합니다. 1967년에서 1976년 사이에 태어난 약 25만 명의 18세, 19세 남성들의 출생 순서와 건강 상태, IQ 점수를 조사한 결과 첫째 아이들의 평균 IQ는 103이었고 둘째 아이들은 100, 셋째 아이들은 99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첫째들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부모와의 심리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아이들도 노력을 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 첫째들은 평균적으로 그들의 형제보다 더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날씬한 사람들이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2006년 한 연구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약 2,2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 결과 허리둘레가 클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언어 시험과 비언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11세 아이들이 40대에 뚱뚱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똑똑한 아이들이 학구열이 높았고 배운 것이 많다 보니 더 높은 자리와 더 큰 돈을 받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덜 똑똑했던 또래들에 비해서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40대에 뚱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다섯 번째, 모유를 먹은 사람들은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2007년 영국과 뉴질랜드에서 3,0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들이 그렇지 않은 아기들보다 더 똑똑하게 자랐다고 하는데요.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IQ 테스트에서 평균적으로 7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셀비는 126명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걱정을 자주 하는 편인지에 대해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다양한 측면에서 그 일을 돌아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걱정과 반론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언어 지능의 측정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고민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대학의 심리학과 학생 400명이 추상적인 추론 능력과 언어 지능을 측정하는 지능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몇 편의 만화에 대한 재밌는 자막을 만들어야 하는 테스트를 거치게 되었는데요. 자막이 만들어진 만화를 평가한 결과
앞서 받은 지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던 학생들이 더 재미있는 자막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똑똑한 사람은 유머스럽고 유머스러운 사람은 똑똑한 편이라는 말입니다. 8번째,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은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칼슨 경영대학원의 캐슬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지저분한 방에서 일하는 것이 창의성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총 48명의 사람들에게 탁구공의 새로운 용도를 생각해오도록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지저분한 방에서 고민했던 24명의 사람들은 깨끗한 방에 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간혹 누가 봐도 지저분한 책상과 방인데 절대 치우지 말라고 말하며 이게 다 자신만의 패턴과 룰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천재들의 방은 지저분한 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방은 지저분한가요? 엄마가 방 좀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신다면 이게 다 패턴이 있는 것이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용기 내어서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9번째, 약지가 검지보다 긴 사람들은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의사 칼핀스크는 손가락 길이의 비율을 기준으로 사람의 지능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연구 결과 검지보다 약지가 더 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합니다. 또한 캠브리지 대학의 존 코츠는 금융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의 약지가 검지보다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으로 검지보다 약지가 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은 어떤가요? 검지보다 약지가 더 길다면 당신은 천재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소리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들은 천재일 수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바닥소리, 물 떨어지는 소리, 바삭거리는 먹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심지어 숨쉬는 소리까지 이런 일상적인 백색 소음은 높은 IQ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견디기 힘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소음이 지속될 경우 이 사람들은 자극이나 분노, 공황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헬싱키 대학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백색 소음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일명 미소포니아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과자 먹는 소리만 내도 뇌 활동에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11번째, 욕을 잘하고 자주 하는 사람은 천재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욕설의 사용은 높은 지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외설적인 단어들은 어휘가 넓지 않고 못 배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마리스트 컬리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일수록 욕을 더 잘 쓴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 표현을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욕을 써야 하는 상황에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욕을 찰지게 잘하기도 하고 종종 쓰고 있다면 내가 천재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키 큰 사람은 똑똑한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프리스턴 대학의 에나 케이스와 크리스티나 팩스는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 키 큰 아이들이 키 작은 아이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IQ가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장차 커서 더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성향은 유아기 때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비교적 빠르게 성장했던 3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또래보다 지능검사가 월등히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13번째, 어린 시절 음악 레슨을 받은 아이는 천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클렌 첼렌버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2가지 종류 이상의 음악 레슨을 9개월 이상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셀렌버그 교수는 아이들의 IQ를 높이고 싶다면 어린 시절에 무조건 음악 레슨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한 피아노 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배웠더라면 아마 지금쯤 조금은 다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천재일 수도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는데요. 시험지가 아닌 이런 특징들로도 그 사람의 재능이나 지능, 능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참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 안에 꽁꽁 숨어있던 천재를 발견하셨나요? 저도 한두 가지 발견한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조금 더 큰 자신감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